안녕하십니까. 11조 발표를 맡은 성예진입니다. 저희 조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 알츠하이머병이란 병의 기전, 증상, 진단 및 검사, 치료 기법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노인 인구가 급증한 만큼 알츠하이머병에 관련하여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지인이 있기에 환자와 보호자가 얼마나 힘겨운지 목격하였다. 등의 이유로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콜린성 신경세포수가 줄어들며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전체 치매 원인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진 않으나 베타 아밀로이드의 비정상적인 대사로 알파베타판이 형성되어 축적되는 것, 타우의 과인산화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외에도 아포이 단백질 유전자, 산화 스트레스 등이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일 때는 소량 생성되어 빠르게 분해되고 특별한 구조 없이 실처럼 풀린 형태로 뇌척수액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생기면 이것이 과다 생성되어 분해되지 않고 뇌세포 주변에 쌓여 딱딱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플라크는 시냅스를 교란시키고 파괴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타우 단백질은 세포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 단백질로 정상일 때는 뉴런의 구조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포 내 영양분을 운반하지만 이상이 생기면 신경퇴행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접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잘못 접힌 타우는 잘 분해되지 않는 성질로 변하여 뉴런 안에 신경섬유 다발을 형성하고 뉴런의 기능을 교란시켜 죽음을 유발합니다. 이후 변형된 타우 단백질은 인접한 뉴런으로 퍼져 정상 뉴런을 빨아들이고 위와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것이 뇌 조직에 넓게 퍼지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질환이 발병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력,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인 진압력,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는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격성, 불안, 망각 등을 경험하는 행동심리적 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목욕, 대소변 가리기 등의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질환으로 발병하기에 정확한 진단 과정에 따른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진단 평가 중 첫 번째는 인지기능의 평가입니다. 치매의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인지 영역을 평가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다발성 인지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인지기능 설문지인 KDSQ를 활용하며 6점 이상을 치매 의심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능력의 평가입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소변 가리기, 식사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 평가는 MBI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시장 보기, 교통수단 이용 등 복잡한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평가는 KIADL이나 KDAD 등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치매 환자의 반 이상은 우울, 공격성, 불안 등의 행동심리적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 환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은 MPI라는 신경정신 행동검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의 구조적 이상 평가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매우 많기에 치매의 감별 진단을 위한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CT나 MRI 등을 사용하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아밀로이드 PET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치매 감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치료 기법 중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콜린성 신경세포수가 줄어들며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만성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따라서 시냅스로 분비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임상에서 쓰는 억제제로는 초중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및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남아있는 글루타민 신경세포의 과활성으로
후 시냅스 신경세포막의 탈분국이 심화되면 NMDA 수용체에 의한 신경전달 체계의 기능이 이상해져 세포 독성과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만틴은 NMDA 수용체의 과활성을 막아 세포 독성으로 인한 신경퇴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두카누맙입니다. 이는 아세틸콜린 억제제와 NMDA 수용체 대항제가 약간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질병의 변경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서 제한되었습니다. 질병경과 변경 가능성이 있는 알파베타 표적 약물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약물적 개입입니다. 신경보호 효과를 가진 운동 및 신체 활동, 인지 훈련 등이 있습니다. 저희 조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연님은 이번 발표를 통해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구분할 수 있었고 보호자의 부담이 큰 질병이기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도 보살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민주님은 이번 발표를 통해 지인의 진단으로 관심을 가졌던 알츠하이머병의 기전과 진단 기준, 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두카누맙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제와 비약물적 활동치료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환자의 고통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송민지님은 이번 발표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이 인지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 망상 등 다양한 행동 이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환자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은비님은 이번 발표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기전, 증상 등 병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알츠하이머의 발병 기전과 여러 증상 중 감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간호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가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참고한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